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전해드렸듯이 지금 중동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난장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주기 추도식을 위해서 대규모 군중이 집합한 이 상황에서 폭탄이, 아주 강력한 폭탄이 두 번이나 터져버렸습니다. 자, 여기를 두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등이 서로 그냥 굉장히 감정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헤즈볼라 최고 수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는 세계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선거들이 연이어 치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에서 중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정확히는 공화당 하원 원내 지도부 전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공화당 원내 지도부 전원이 현지 시각 1월 3일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공화당 내 트럼프 대세론이 더욱 굳어졌다고 폴리티코 등 미 정치 전문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날 톰 에머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은 모든 당원들이 확실한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원들은 자신들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 바이든과 그의 실패한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에머 원내 총무는 지난해 10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직후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 친트럼프 세력의 반대로 하원 의장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머 원내 총무를 라이노라고 비난해온 바 있습니다. 톰 에머 원내 총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제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엘리 스테파닉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 리처드 허드슨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 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5명 전원이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데 이어 상원 공화당 의원 49명 중에 37%인 18명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발표하면서 상원에 대한 장악력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국제정세 변화입니다. 그는 공세적 억지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동맹국들에게 비용과 역할을 강요하는 대외 전략을 추구했는데요.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상황이 코너에 몰린 지금 그가 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안보 비용과 역할 수행 요구가 현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 증액과 안보 전략 플랜 B 수립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외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웠던 라이노라고 비난했었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데 1월 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고 이 모든 공화당원들이 이제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왜냐 지금 이제 1월 10월부터 경선이 시작되죠. 그 경선 시작되면 서로 이제 비난하고 여기에서 상처를 입게 되겠죠. 상처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선두주자가 굳건하니 여기에 그냥 다 뭉치자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원고에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 5명 전원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바이든 취임 당시 마지막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제 상원 의장이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인준
하겠다라고 선언하던 그때, 그래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지금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때 하원에서도 자기도 바이든 대통령 인준하는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확 벌어져서 라이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조차도 이제 트럼프 진영에 섰다라는 거죠. 공화당 지도부 전원,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 의원 49명 중에 무려 18명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끝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방위 분담금 5조 원 청구를 했었죠.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는 안 됐지만 어쨌든 5조 원 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위 분담금 어마어마한 고액을 청구했다라는 거 대한민국 모든 언론, SNS를 통틀어서 제가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보도가 쫙 되어버렸었는데, 정말 저도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5조 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거짓말일 거야. 어떻게 5조 원 말이 되나? 해서 저는 충격적인 금액이라고만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 진짜 5조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러면 미군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재임 기간 중에 중국과 진짜 그냥 거의 전쟁에 가까운 무역 보복부터 시작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중국과 싸우는데 동맹국 기여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대중국 전략에 대한 기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군사적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입장 정리해야 됩니다. 왜? 지금 대세가 굳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여러 부분을 조목조목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차후에 알려드리고 또 길을 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초 지난 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대후티 최후 통첩이 현지 시각 1월 3일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3개국 연합의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됐는데, 후티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의 실제 군사행동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13개국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교통로 위협을 비판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에 해당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월 3일 보도했습니다. 13개국은 홍해에서 계속되는 후티의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 행위이며 이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민간 선박과 해군 함정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3개국은 드론과 보트,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이용해 상선과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 중 한 곳에서 세계 무역의 근간 역할을 하는 항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이러한 공격은 전 세계인들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고 집단 행동을 야기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3개국은 이 공격이 선박 경로 변경,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 세계 모두에게 중요한 식량과 연료, 인도적 지원의 운송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 공격 행위의 즉각 종결, 불법 구금된 선박과 선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후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 인용해서 미군이 이미 후티에 대한 지상공격 준비를 마쳤으며 미사일과 드론 발사시설, 군수품 저장고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성명에는 미국, 영국, 호주,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했는데요. 과연 미국의 이번 최후 통첩이 정말 후티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13개국, 처음에 뭐 19개국, 20개국 이러더니 이제 13개국이 후티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고, 자기 나라의 실명을 깠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바레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나머지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이 서방 국가 선진국들이죠. 자, 프랑스가 빠졌어요. 프랑스는 항모도 있고 라팔 전투기, 뭐 또 이 스톰 섀도우 장거리 미사일 이런 타격 전력이 많은데 프랑스가 빠진 건 레바논하고의 관계, 레바논이 이제 프랑스 영향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후티를 지금 손 봐주는 것에 프랑스가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정말 프랑스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가 된 이런 다국적군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여기에 실제 타격력을 줄 수 있는 항공 전력을 파견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이 정도가 뭐 유로파이터 전투기 등을 보낼 수가 있겠으나 과연 이 중동 지역에 얼마나 장기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설,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지 좀 미지수고, 나머지 나라들은 크게 뭐 기여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영국 중심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의 위치인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계속 C2 수송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C2는 항모에 착함하는 수송기죠. 그래서 여기서 떠서 저기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멘 국경에서 사우디 쪽으로 들어가서 이 제다하고 사이 중간 지점에 아이젠하워 항모가 있는 것 같고, 즉 미국은 아이젠하워 항모를 예멘 북쪽으로 전개를 시켜놓고 항모 주변에 이 이지스함들, 호위함들이 있죠. 그래서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들에 대한 방공작전도 하면서 이지스함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을 하고, 또 항모에 그 전자전기,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죠. 그 전자전기로 전자전 제밍을 하면서 폭격에 들어가고, 또 여기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또 공군기들 F-15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공군기들이 들어와서 폭격도 하고, 이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홍해 안으로 항모를 집어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왕 이럴 것 같으면 포드 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미국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이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안 되고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말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중동에서 결국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수장이 전면전을 선언했고, 이란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하며 제5차 중동전 발발이 눈앞까지 왔습니다. 미국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지켜세우고 있는 전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사망 4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큰 폭발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라니아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오후 이란 남동부 케르만 지역 샤헤브 알자만 모스크에서 치러진 솔레이마니 추모식 행사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행사 참석자 수백 명이 사상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사망 103명, 부상 188명인데요. 부상자 상당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란 보안당국은 이번 공격이 차량에 실은 원격 기폭식 서류 가방 여러 개를 이용해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추측도 터무니없다 라며 이스라엘 역시 공격에 관여됐다는 증거도 동기도 없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과거 IS가 그랬던 것처럼 IS 분파의 소행으로 보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정보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은 IS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알바니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란 내 반체제 조직 이란 인민 무자헤딘 그룹 일명 MEK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 소련의 지원으로 결성된 극좌파 단체인 이들은 이란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관여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이들이 반이란 활동에 한해 모사드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배후가 누가 됐든 총력을 기울여 보복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역시 이스라엘의 드론 암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 준비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바 있어 이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2000년 1월 4일이죠. 지금부터 정확히 4년 전인데 그때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이죠. R9X, 플라잉 긴수, 그래서 이제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는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폭발하는 게 아니고 칼날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딱 그냥 노리는 자만 제거하는 그런 이 미사일이죠. 그 R9X를 통해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제거가 됐죠. 솔레이마니가. 이 솔레이마니가 당시 하는 역할이 쿠드스군의 사령관인데 쿠드스군은 이란군의 해외작전 군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란이죠. 그 해외작전 전체를 총괄하는 쿠드스군 사령관이었고 당시 이란군의 랭킹 2위라고 평가되어 있었어요. 네, 계급은 소장, 별 2개입니다. 뭐 소장이 무슨 랭킹 2위냐? 여기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위상과 그리고 또 인물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는데 제거가 돼버렸죠. 그걸 지금 이제 해마다 추모를 해오고 있는데 그 추모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했고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곳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추모식장이고요. 자,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이렇게 이 코스로 하면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교차점에서 첫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하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폭발이 있음으로써 어제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뭐 73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중상자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3명이 죽었고 이 부상은 188명인데 아마 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왜? 중상자가 많아서 라는 건데 서류 가방에 들어있는 폭탄을 기폭시켰다. 그래서 그 폭탄 흔적을 지금 2개를 이란이 찾았다고 하는데 누가 했냐? 즉시 이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할 리가 없다. 맞죠? 지금 미국이 이런 일 해서 이익이 없죠. 범인은 이익이 있는 자가 범인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미국은 이런 일로 이익이 없죠. 이스라엘도 지금 뭐 헤즈볼라하고 싸워야 되고 뭐 후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모사드 국장은 또 뭐라고 했냐? 지금 뭐 혹시 개입돼 있냐? 라고 질문을 하니 했다 안 했다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월 7일 가담한 모든 적들은 그 가담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형 영장에 서명을 한 거다. 이렇게만 애둘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추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미국은 이거 IS 분파 아니냐. IS가 극단주의 순위파죠. 근데 이란은 시아파니 서로 이제 대립을 한다. 그래서 IS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란 내에 있는 소식통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좀 얌전한 사진 제가 좀 갖다 놨습니다. 차량이 막 터져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란 내의 소식통들은 아니다 MEK다 라고 하는데 이 MEK는 1966년 소련의 지원으로 설립된 테러 조직이에요. 당시 이란이 팔레비 국왕 친서방 국가였기 때문에 그 팔레비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지원을 해서 만든 조직인데 이제는 뭐 알바니아로 가서 또 반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라고 이란 내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헤즈볼라가 이 이스라엘 영내로 침공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의 전투에는 한계도, 경계도, 규칙도, 통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와 전쟁을 하는 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걱정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 땅은 없다. 안전하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국 여권을 알아보라.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정밀 폭격해서 7명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유대인이 살 땅은 없다.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으로 그냥 이민 가라. 그리고 우리하고 싸우려면 니들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 거다. 각오해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또 홍해 남쪽에서는 미국, 영국 또 13개국이 후티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런 상황 완전히 그냥 전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정말 난장판이죠. 이게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 정리해서 계속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